요즘 50대 이상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연금만으로 생활이 될까? 퇴직 후에도 돈 벌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놀랍게도 있습니다. 그것도 집에서 큰 돈 들이지 않고요. 오늘은 실제로 많은 시니어들이 조용히 수입을 만들고 있는 방법들, 그 중에서도 현실 가능한 5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퇴직 후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죠. 이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아직 있을까? 놀랍게도 있습니다. 그 시작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어요. 바로 글쓰기입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글을 잘 써야만 돈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대신 진짜 경험담을 솔직하게 나누는 게 가장 큰 경쟁력이 되었죠. 예를 들어 새로 산 전자제품을 써본 후기, 맛있게 먹은 반찬 하나, 내가 다녀온 병원 진료 경험까지. 그냥 하루의 기록 같지만 그게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가 됩니다. 이런 글을 블로그에 쓰면 조회수가 쌓이고 체험단이나 광고 제안이 들어옵니다. 처음엔 그게 진짜 될까 싶지만 꾸준히 3개월만 해보세요. 놀랍게도 글이 돈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제가 아는 60대 아주머니 한 분은 처음엔 그냥 손주 사진을 올리던 블로그로 생활용품 리뷰를 시작하셨어요. 글을 잘 못 써요. 사진도 못 찍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지금은 매달 4,070만 원씩 꾸준히 수입을 올리고 계십니다. 비결은 단 하나, 꾸준함이에요. 매일 한 줄이라도 써보는 것. 그리고 진짜 써본 사람의 말투로 적는 것. 이거 진짜 편해요. 이건 생각보다 별로였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글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다시 찾아옵니다. 요즘은 기업들도 달라졌어요. 이젠 화려한 문장보다 진짜 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니어 체험단을 따로 모집하는 경우도 많아요. 젊은 세대보다 신뢰도가 높기 때문이에요. 생활 경험이 많고 제품을 꼼꼼히 보는 눈이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주방용품, 건강보조식품, 마사지기, 청소기나 전기요 같은 생활 제품은 시니어 후기의 반응이 정말 좋아요. 업체 입장에서도 진짜 써본 후기가 훨씬 가치가 있거든요. 글쓰기의 좋은 점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다는 겁니다. 집에서도 카페에서도 손주 낮잠 시간에 잠깐이라도 할 수 있죠. 누군가는 새벽 6시에 일어나 커피 한 잔과 함께 하루 일기를 쓰고 그게 리뷰가 되어 소득으로 돌아옵니다. 하루 1시간 투자로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을 버는 분들이 요즘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리듬이 생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하루가 조금 더 활기차지고 다시 사회와 연결되는 기분이 들죠. 혹시 글쓰기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1. 내가 최근에 써본 제품 하나를 떠올립니다. 이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을 각각 3줄씩 적습니다. 3. 제목에 진짜 써본 후기, 직접 써보니 같은 문구를 넣습니다. 이게 바로 첫 수입으로 가는 길이에요. 요즘은 AI 글쓰기 도구도 많아요. 글을 다 써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세요. 핵심만 정리해서 입력하면 AI가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건 사람의 진심이에요. 결국 읽는 사람은 누가 써줬는가를 느끼니까요. 그래서 시니어의 글은 강합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말에는 묵직한 신뢰가 있거든요. 글로 돈을 번다는 건 사실 기록으로 나를 인정받는 일이에요. 누군가는 부업이라 부르지만 누군가에겐 나도 아직 사회의 일원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돈보다 큰 건 그 자존감이에요. 오늘 내가 쓴 글이 누군가의 검색창에 뜨고 그 사람이 내 글을 보고 도움을 받는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 해본 사람은 압니다.
이제 시작해 볼까요? 오늘 하루 내가 쓰는 물건 중 하나만 골라 짧게 적어 보세요. 사진을 찍고 느낀 점을 세 줄만 써보세요. 그게 바로 첫걸음입니다. 작은 글 한 편이 쌓여 당신의 월 100만 원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일은 꼭 새로운 걸 배우는 일만은 아닙니다. 가장 쉬운 시작은 집안을 정리하는 것부터예요.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팔 게 없어요. 그런데 막상 꺼내보면 집안엔 생각보다 쓸모 있는 물건이 참 많습니다. 잘 안 쓰는 가방, 몇 번 입고 넣어둔 옷, 안 맞는 운동화, 심지어 오래된 주방기구까지. 이런 물건들을 그냥 버릴까 하는 대신 팔아볼까로 바꾸는 순간 부업이 시작됩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시장에 나가서 파는 시대가 아닙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하죠. 당근, 번개장터, 헬로마켓 같은 중고 거래 앱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사진 몇 장 찍고 올리면 그날 안에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엔 60대 초반의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처음엔 손주 옷을 한 벌 팔아본 게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 번의 거래가 너무 뿌듯해서 계속하게 되셨대요. 그렇게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올리다 보니 한 달에 40에서 80만 원 정도가 꾸준히 들어오게 되었죠.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을 정리하는 기분이에요. 그 말이 참 와닿았어요. 돈도 좋지만 쌓여있던 짐을 정리하면서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건 이게 꾸준히 할수록 돈이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중고거래에서 중요한 건 많이 올리는 것보다 꾸준히 올리는 것이에요. 처음엔 물건을 팔아도 10명 중 9은 흥정만 하다가 끝나지만 한 명이 사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사진 찍는 법도 익숙해지고 어떤 문구를 써야 반응이 좋은지도 감이 오죠. 예를 들어 한두 번 사용한 깨끗한 제품이에요. 생활기스는 있지만 사용엔 문제 없습니다. 이런 문장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솔직한 표현, 그게 신뢰예요. 물건이 팔리면 그 돈은 꼭 소소한 기쁨에 써보세요. 좋은 커피 한 잔, 꽃 한 송이, 손주 장난감 하나. 그럴 때 돈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납니다. 그게 바로 자존감의 순환이에요. 처음엔 팔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눈이 바뀝니다. 이건 팔면 좋겠다. 이건 다른 사람에게 유용하겠다. 이렇게 돈 되는 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재판매 루틴이라는 게 생겨요. 다른 사람에게서 싸게 산 물건을 다시 깨끗하게 정리해 파는 거죠. 이걸 반복하면 하루에 한두 건씩 꾸준한 거래가 이어집니다. 어떤 분은 이걸로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벌기도 했어요. 중고 거래의 진짜 매력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본이 필요 없고 시간도 자유롭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무겁지 않은 일, 사람과 부드럽게 연결되는 일이 오히려 오래갑니다. 중고 거래는 그 점에서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예쁘게 쓰세요. 이런 한마디가 오가는 순간 돈보다 따뜻한 온기가 남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하루에 한 가지씩 안 쓰는 물건을 꺼내보기. 둘째, 스마트폰으로 자연광 아래 사진 찍기. 셋째, 제품 이름, 사용기간, 상태를 솔직히 적기. 넷째, 가격은 시세의 80% 정도로 시작하기. 다섯째, 판매 완료 후엔 꼭 인사 남기기. 이 5가지면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꾸준히 하면 감이 생기고 그 감이 곧 수입으로 이어집니다. 중고거래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다시 사회와 연결하는 일이에요. 집안에 있던 물건 하나가
다른 사람의 집으로 가고 그게 다시 누군가의 삶을 채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 자신도 조금씩 변합니다. 퇴직하고 시간이 생기면 처음엔 좋다가도 금세 허전해집니다. 이제 나는 어디에 쓸모가 있을까? 내가 살아온 세월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그런데요, 그 살아온 세월이 바로 돈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젠 공부나 자격증이 없어도 됩니다. 경험 그 자체가 콘텐츠가 되는 시대예요. 요즘 유행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전자책입니다. 종이책처럼 출판사를 통하지 않아도 내가 쓴 글을 온라인 서점에 올릴 수 있죠. 한번 올려두면 누군가가 내 글을 읽을 때마다 자동으로 수익이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퇴직 이후 가장 현실적인 부업 중 하나입니다. 처음엔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얘기를 누가 읽겠어요? 글을 잘 써본 적도 없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은요, 멋진 문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살아온 이야기, 진짜 느낀 마음을 듣고 싶어 해요. 젊은 세대가 알려주는 정보보다 삶이 녹아있는 조언이 훨씬 더 큰 울림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 퇴직 후 건강을 되찾은 이야기, 아이를 키우며 배운 인내, 남편과 갈등을 극복한 부부의 대화법, 부모님을 돌보며 깨달은 삶의 지혜. 이런 이야기는 전문가가 쓴 책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이건 꼭 누가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전자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분의 사례를 소개할게요. 62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젊을 때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가 퇴직 후에는 하루 종일 TV만 보셨대요. 그러다 손주가 할아버지, 옛날에 가게 하던 이야기 좀 써봐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1시간씩 가게를 하며 겪은 일들을 손으로 써내려갔어요. 손님과의 대화, 실패했던 날, 그리고 다시 일어섰던 순간들. 그렇게 한 달쯤 지나 글이 모이자 손주가 도화 전자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30의 가게를 하며 배운 5가지 마음이었어요. 지금은 매달 서너 권씩 팔립니다.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그분의 말로는 이렇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그 자체로 행복이에요. 전자책의 장점은 단순합니다. 처음 만들 때만 조금 수고하면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지나도 꾸준히 수익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책을 한번 만들어두면 그건 일종의 자산이 됩니다. 내가 자고 있을 때도 누군가 내 글을 읽고 있다는 거죠. 요즘은 인공지능이 도와줍니다. 글의 구조를 잡아주고 문장을 다듬어주고 표지도 디자인해줍니다. 캔바나 노션 같은 무료 툴을 이용하면 누구나 손쉽게 표지를 만들고 자기만의 이야기를 예쁜 형태로 꾸밀 수 있습니다. 돈을 들이지 않아도 진심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전자책을 만들 땐 이 순서로 하면 가장 쉽습니다. 첫째, 주제를 정합니다. 내가 가장 오래 붙잡고 있었던 경험 한 가지. 둘째, 목차를 나눕니다. 예를 들어 5가지 배움, 3가지 후회, 4가지 행복. 셋째, 하루에 한 꼭지씩 씁니다. 완벽하게 쓰려 하지 말고 그날의 기억을 편하게 풀어내면 됩니다. 넷째, 제목은 길게 짓지 말고 짧고 따뜻하게. 마지막으로 무료 전자책 플랫폼에 업로드합니다. 어렵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해보면 알게 됩니다. 이건 글쓰기보다 인생 정리에 가깝다는 걸요. 내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며 마음을 다듬는 시간, 그게 전자책의 진짜 보람입니다. 이 부업의 수익은 처음엔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그러다 입소문이 나면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 어떤 분은 100만 원 넘게 버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사람들의 댓글입니다. 선생님 글을 읽고 울었어요. 그 말 한 줄이 힘이 됐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돈보다 따뜻한 기쁨이 밀려옵니다. 혹시라도 망설이신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딱 5줄. 내가 겪은 일, 그날 느낀 점, 배운 교훈 한 가지. 그 5줄이 모이면 한 달 후엔 한 권의 책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잘 쓰는 사람보다 진심으로 쓰는 사람이 오래 갑니다. 많이 버는 사람보다 꾸준히 나누는 사람이 사랑받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젠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겠어요. 내 이야기를 누군가가 읽어준다는 게 그게 제일 큰 행복이에요. 삶의 경험은 나이와 함께 깊어집니다. 그 깊이가 바로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이 누군가의 길을 비춰줍니다. 오늘의 당신 이야기. 그게 바로 누군가의 내일을 바꾸는 힘이 될 거예요. 나이가 들면 몸은 조금 느려지지만 마음은 여전히 누군가를 돌보고 싶어집니다. 그게 바로 이 부업의 출발점이에요. 요즘은 하루 몇 시간만 투자해도 소소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돌봄과 산책 일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을 하려면 사람 소개나 구청 연결이 필요했지만 이젠 휴대전화 하나로 충분합니다. 어플에 등록하면 가까운 동네 일거리부터 시간 단위로 고를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반려동물 산책, 집안 정리 도우미 같은 일들이죠. 특히 반려동물 돌봄은 시니어 분들 사이에서도 인기예요. 강아지랑 산책만 해도 돈이 돼요? 네, 됩니다. 요즘은 산책 대행 서비스가 많아. 한번 나갔다 오면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를 받습니다. 하루 2번이면 한 달에도 꽤 큰 도움이 되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보다 강아지가 나를 기다려주는 게 좋아요. 그 말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시니어에게 이런 일은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삶의 리듬을 다시 만들어주는 일이 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나가 걷고 햇볕을 쬐고 누군가를 돌본다는 감정이 생기니까요.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일이죠. 또 다른 예로 일주일에 2번 아이를 돌봐주는 일을 하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분은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어주는 일을 하세요. 한 번 갈 때마다 2시간 정도 일하고 소정의 용돈을 받습니다. 그분의 말이 인상적이에요. 아이를 돌본다기보다 내가 젊어지는 기분이에요. 웃음소리와 함께 하루가 지나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밝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체력보다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친절한 말, 따뜻한 시선, 그리고 꾸준한 책임감. 그게 바로 시니어의 강점이죠. 젊은 사람들은 금방 지치지만 우리 세대는 기다릴 줄 알고 끝까지 맡은 일을 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봄 일거리엔 시니어 선호도가 높아요. 요즘은 지역마다 시니어 돌봄센터나 시간제 일거리 플랫폼도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하면 집 근처에서 가능한 일들을 소개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병원 동행, 장보기 도움, 약국 같이 가기, 이런 가벼운 일들이 많습니다. 한번 나가면 2~3시간 일하고 2만 원 정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자유로워서 손주 봐주는 날 피해서 할 수도 있고 본인 체력에 맞춰 선택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사람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나를 기다려주는 누군가가 있고 내가 가면 반갑게 맞아주는 얼굴이 있습니다. 그 한 번의 인사로 하루가 달라집니다. 돈보다 큰 건 그 마음의 온도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을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게 좋아요. 그 한마디가 이 일의 의미를 전부 설명해 줍니다. 돌봄과 산책 부업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첫째, 내 체력에 맞는 일부터 시작하기. 둘째, 시간보다 관계를 소중히 하기.
셋째, 처음엔 수입이 작아도 포기하지 않기.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이 일은 오래 갑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삶을 다시 걷는 일이다. 걸음 하나하나가 건강이 되고 대화 한마디가 또 다른 하루의 의미가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웃으며 말했죠. 강아지가 나보다 부자야. 매일 일 시켜주잖아요. 그 말에 다 같이 웃었지만 그 속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또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는 건 그 자체로 행복이니까요. 이 일의 보람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나누고 세상과 이어지는 일. 그게 바로 돌봄과 산책 부업의 진짜 가치입니다. 오늘 저녁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혹시 누군가의 반려견이 당신의 새 일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한 걸음이 새로운 부업의 시작이니까요. 요즘은 글보다 영상으로 세상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60대, 70대 시니어들이 만든 유튜브 채널이 젊은 세대보다 훨씬 꾸준하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유튜브를 한다고? 이젠 그런 말 아무도 안 합니다. 이건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삶의 기록이자 새로운 수입의 통로이기 때문이죠. 유튜브의 좋은 점은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하나, 무료 사진 몇 장, 그리고 목소리 대신 AI 음성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얼굴을 안 보여도 됩니다. 대신 진심을 보여주면 돼요. 사람들은 화려한 영상보다 따뜻한 이야기를 더 오래 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퇴직 후 무료하게 지내다가 손주의 도움으로 유튜브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일기처럼 영상을 만들었어요. 밭에서 채소를 따는 장면, 반려견과 산책하는 모습, 시장 보러 가는 하루. 그런데 어느 날 그 영상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선생님 영상 보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한마디가 그분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2편씩 꾸준히 올리며 채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이 기억에 남아요. 돈보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생긴 게 제일 고맙습니다. 유튜브는 돈을 버는 플랫폼이기도 하지만 사람과 연결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처음엔 조회수가 적고 반응이 없어도 괜찮아요. 영상 하나하나가 조용히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어떤 영상 하나가 예상치 않게 퍼집니다. 그때부터는 인생이 조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째, 내가 자주 말하는 주제를 정합니다. 건강, 인생, 가족, 음식, 여행. 그중 마음이 가는 걸 고르세요. 둘째, 대본은 짧게 대신 진심을 담아 적습니다. 셋째, 사진이나 영상은 무료 사이트에서 찾아 사용하세요. 예쁜 배경이나 따뜻한 이미지면 충분합니다. 넷째, AI 음성이나 본인 목소리로 나긋하게 녹음합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히 올리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유튜브의 수익 구조는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영상을 오래 보면 그만큼 광고 수입이 들어옵니다. 조회수보다 더 중요한 건 시청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시니어 채널은 오히려 오래가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용돈벌이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제 삶의 일부가 됐어요. 그 말이 참 따뜻하죠. 유튜브는 단순히 영상을 올리는 일이 아니라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하루 한 편의 영상이 나를 세상과 이어주고 또 누군가의 하루를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요즘은 얼굴을 안 보여도 목소리를 안 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AI 음성으로 대사를 넣고 무료 사진이나 배경음악으로 꾸미면 됩니다.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완벽한 영상보다 진심이 느껴지는 영상을 좋아합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3편, 5편, 10편을 올리다 보면 감이 생깁니다. 처음 조회수가 10번이던 영상이 한 달 뒤엔 1000번이 되고 그게 반복되면 어느 날 수익화 승인이라는 기쁜 소식을 받게 되죠. 그 순간은 정말 뿌듯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도 계셨어요. 퇴직하고 나서도 이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그분은 지금 노후 생활 정보를 전하는 채널을 운영하며 매달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가장 큰 장점은 평생직이라는 점이에요. 은퇴가 없습니다. 몸이 허락하는 한 언제든지 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시작할 수 있고 경험이 많을수록 콘텐츠가 깊어집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 한 줄만 써보세요. 그게 다음 영상의 시작이 될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모습 그대로 그게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한 어르신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유튜브 덕분에 하루가 기다려집니다. 나를 믿어주는 시청자들이 생겼거든요. 그 말이 이 부업의 본질을 말해줍니다. 이건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일이에요. 오늘 당신의 이야기를 누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기 내서 첫 영상을 만들어 보세요. 그게 평생의 부업이 될지도 모릅니다. 부업의 시작은 쉽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이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의욕이 넘치죠. 오늘은 꼭 해보자. 이번 달엔 돈을 벌어보자. 그런데 며칠 지나면 피곤이 몰려오고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금세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차이는 거기서 생깁니다. 처음엔 천천히 눈에 보이지 않게 쌓이지만 꾸준히 하는 사람만이 결과를 봅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꾸준함이 제일 어렵다. 맞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꾸준함이야말로 시니어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힘입니다. 우리 세대는 한자리에 오래 버텨본 사람들이잖아요. 50년, 60년을 일하며 쌓은 인내가 있습니다. 그건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이제 그 인내를 돈이 아닌 나의 새로운 일상으로 바꾸면 됩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나이에 뭘 새로 하겠어. 그냥 있는 돈이나 아껴 써야지. 그 말을 듣고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가지 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돈보다 더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분은 중고 판매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팔 게 없다고 하셨지만 한 달에 한두 개씩 물건을 팔면서 점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팔릴 때마다 내가 쓸모 있는 사람 같아요. 그 한마디에 이 부업의 본질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업의 핵심은 큰 돈이 아닙니다. 매달 30만 원 또는 10만 원이라도 내 손으로 번 돈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돈이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그건 단순한 수입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사회의 일부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꾸준함은 습관입니다. 한번 시작한 일을 조금이라도 매일 이어가는 것. 글을 쓰는 날엔 3줄이라도 적고 사진을 올리는 날엔 한 장이라도 올리고 산책을 하는 날엔 10분이라도 걸어보세요. 그게 쌓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인생이 달라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루라도 안 하면 허전해요. 이젠 부업이 아니라 내 일상이에요. 그 말이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처음엔 돈을 위해 시작했지만 이제는 삶의 의미가 된 거죠. 사람들은 결과를 빨리 보려 합니다. 하지만 꾸준한 사람은 압니다. 결과는 느리게,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졌다면 그게 바로 성공입니다. 혹시 지금도 망설이고 계신가요?
나도 할 수 있을까? 이제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 괜찮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시작하신 거예요. 첫 발을 내디딘 사람만이 두 번째 발을 옮길 수 있습니다. 부업은 결국 꾸준함의 싸움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기준은 단 하나, 끝까지 하는가, 중간에 멈추는가. 오늘은 힘들어도 내일은 조금 더 익숙해지고 모레는 그것이 내 루틴이 됩니다. 오늘은 하기 싫다. 그럴 땐 딱 10분만이라도 해보세요. 그 10분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게 만듭니다. 매일 조금씩, 한 걸음씩. 그게 바로 시니어의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꾸준함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돈은 때때로 오락가락하지만 꾸준히 쌓인 시간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시간들이 쌓여 당신의 부업을 그리고 인생의 두 번째 봄날을 만들어줄 거예요. 하루를 마치고 불을 끄기 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이제 나한테 남은 건 뭐지? 그럴 때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나이를 기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기준으로 다시 시작된다는 것. 우리는 참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일터를 위해,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나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아요. 부업이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상과 연결해주는 일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글 한 줄, 사진 한 장, 영상 하나. 그 작은 시도들이 모여 당신의 새로운 하루를 만들어갑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이 말을 가장 많이 듣는 세대지만 가장 용기 있는 세대도 바로 우리입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퇴직 후엔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젠 알겠어요. 내가 나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걸요. 그 말이 참 울림이 있었습니다. 인생 이막이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오늘은 뭘 해볼까?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하루, 그게 바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모두 여전히 배우고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젊음은 마음의 온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꼭 전하고 싶어요.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한 걸음씩 내 삶을 조금씩 바꿔보세요. 그게 글이든 중고 판매든 산책이든 영상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시작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걸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당신이 움직이면 세상도 따라 움직입니다. 오늘의 당신이 내일의 용기가 되고 그 용기가 또 다른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 그때가 바로 인생 이막의 진짜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어요. 노후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겁니다. 작은 시작 하나가 당신의 새로운 봄날이 될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 한 번의 손짓이 다시 일어서려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